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만한 그런 무료 패턴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버킷햇 모자 만드는 패턴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이 패턴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이미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패턴은 영국 머천앤밀스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제리네 구멍가게에서 영국 머천앤밀스 패턴을 다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한글로 번역 작업을 다 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 무료 패턴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작업을 저희가 번역을 다 해놨고요. 각자 집에서 프린트해서 A4 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패턴입니다. 이 링크는 제가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로 이렇게 써 놓을 테니까요. 거기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 모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모자가 굉장히 예뻐요. 사실 시중에 판매되는 버킷햇보다 난 더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챙이 짧게 되어 있고 하나는 길게 되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다 보여드리려고 두 가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 패턴이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다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남녀 공용 패턴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써도 어울리고 사실 여자가 써도 어울리는데, 이 머천앤밀스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남자나 여자나 작은 챙을 썼을 때는 상당히 약간 세련됐다, 도시적이다, 자켓이나 이런 거랑 딱 같이 입었을 때는 상당히 멋쟁이 같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큰 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챙이 상당히 크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챙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는 챙이거든요. 그래서 목 부분까지 다 그늘로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대로 작은 챙도 만들어 보시고 큰 챙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거 만들면 분명히 누군가가 선물해 달라고 할 겁니다. 나도 만들어줘 이럴 건데, 좀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자는 조금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자가 나름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입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머리 부분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세봉이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과정을 한번 쫙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까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이 모자 만드는 게, 이 버킷햇이 중급 코스예요. 그만큼 약간의 난이도가 있다, 약간 재봉틀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세봉이 분들 중에서 나는 한 번도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어 봤어요, 옷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 놨던 첫 번째 옷 하면서 우리 고무줄 치마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면서 고무줄 치마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버킷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벌써 그 고무줄 치마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세봉이 분들이 계시다면 이 버킷햇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프린트를 해서 보시면은 패턴이 상당히 작은 조각으로 들어있는데요. 그걸 자기 사이즈에 맞게 오려내시면 돼요. 번호가 1, 2, 3,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이 두 개예요. 챙인데요. 모자 챙은 작은 거 또는 큰 거 이렇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둘 다 만들었지만 일단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더 편하라고 챙이 큰 버킷햇을 만드는 과정을 찍어봤어요. 이 모자 사이즈는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디움 사이즈가 아주 딱 맞아요.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도 미디움 사이즈 하시면 될 것 같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라지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원단 소요량은 설명서에 자세히 써 있는데요. 굉장히 좁은 원단일 경우에는 반마 정도 드는데,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원단은 100cm 넘잖아요, 폭이. 그럴 경우에는 반마가 안 들더라고요. 제가 사용한 원단은 린넨 8수예요. 두께감이 좀 있으면서 원래 보통 자켓 만들 때 좋은 그런 린넨이거든요. 저 재단할 때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너치를 표시를 해야 돼요. 패턴에 너치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 표시 그대로 가위집을 넣고요. 접어서 재단했을 때 접힌 가운데 부분은 너치 표시하라고 거기에 써 있는데, 삼각형으로 저처럼 저렇게 삼각형으로 탁탁 잘라내면 나중에 그 모양이 잘 보이거든요. 그냥 가위질 내지 마시고 꼭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하시면 나중에 작업이 더 쉽습니다.
재단을 다 하고 나서 보면요. 모자 상단, 그러니까 정수리에 닿는 부분이죠. 그게 2장이 필요하고요. 겉감 2장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겉감, 안감 따로 사용을 해봤어요. 제가 사용한 안감은 면이에요. 그리고 모자 사이드, 그러니까 머리 둘레가 되는 사이드 부분이 4장이 필요하고요. 저것도 역시 겉감 4장으로 해도 되고 저처럼 안감 사용하실 분들은 안감 2개, 겉감 2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챙이 4장 필요하고요. 챙은 무조건 겉감 4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지는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이제 심지를 안 붙여도 되는 원단은 굉장히 두꺼운 원단으로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심지를 꼭 붙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는 2장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재단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인 재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번호로 표시해 놓은 거는 프린트에서 보셨을 때 거기에 있는 설명서 번호와 똑같거든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설명서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라고 제가 같은 번호로 지금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1번은 사이드 2장씩 서로 겉길이 맞대어서 옆선을 재봉을 합니다. 직선 재봉을 하면 되겠고요. 이럴 땐 이제 되돌아받기 해서 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양쪽 옆선을 재봉하는데요. 이 모자는 시접이 모두 다 1cm로 되어 있어요. 네, 1cm 명심하시고 그렇게 재봉하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2번은 겉감에만 탑 스티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까 재봉해서 가름솔로 만들어 놨거든요. 양 옆으로 쫙 눕혀 놨어요. 시접 부분을. 그래서 그 솔기를 밑에 깔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저렇게 겉을 들여다 보듯이 네, 재봉을 하는 거죠. 아까 그 완성선에서 양쪽 옆선으로 2줄을 재봉하는데요. 약 한 0.3cm, 뭐 0.5cm 이렇게 되는 간격을 두고 네, 2줄을 재봉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줄을 만들고 나면 모자 양 옆이 사이드가 줄이 바느질선이 겉에서 딱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고 또 고급스럽습니다. 자, 3번. 모자 위쪽에 이즈 스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 이즈 스티치는 제가 인강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 아마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 시접이 1cm로 되어 있으니까요. 시접 안쪽에 약 0.9, 0.8 되는 부분에 큰 바늘땀을 이용해서 되돌아박지 않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되돌아박지 않고 한 줄 쭉 네, 재봉을 해주는 겁니다. 겹치지 않고요. 나중에 거기 남아있는 실을 잡아 당겨서 약간의 주름을 만들어 줄 거니까요. 그리고 그 윗부분에 이제 실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위집을 넣어줍니다. 이게 너치랑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듯이 너치는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일이 없겠죠.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4번은 이제 동그란 모자 상단과 요거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건데요. 모자 사이드랑. 요럴 때 너치와 옆선을 잘 맞춰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우리가 너치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옆선은 벌써 재봉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안감도 똑같이 작업합니다. 자, 이제 5번.
5번은 겉감에만 하는데요. 겉감에만 엣지 스티치 해줄 거예요. 이 엣지 스티치라는 거는 굉장히 완성선에 가까운 그런 위치로 한 줄 상침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엣지 스티치는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안쪽에 있는 시접, 그러니까 솔기를 밑에 깔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자 같은 경우에는 위 정수리 부분에 위 상단에는 시접이 없겠죠. 아래로 내려와서 사이드 쪽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건 겉감에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이에요. 6번은 이제 모자 챙에 심지를 붙이는 건데요. 저는 심지 붙이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심지는 딱 2장만 준비하셔가지고 모자 챙이 총 4장이지만 그 중에 2장만 붙여줍니다. 그래서 심지 붙인 애들끼리 또 안 붙인 애들끼리 작업을 할 거예요. 7번에서 이제 붙인 애들끼리 옆선을 연결하고요. 안 붙인 애들끼리 옆선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모자 챙이 동그랗게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때 이제 솔기 시접부는 다 가름솔로 만들어줍니다. 8번은 이제 챙 2개를 서로 겉길이 맞닿게 놓고요. 아래쪽 큰 원을 재봉을 하는 거예요. 2장을 같이요. 그래서 이때 재봉을 할 때 시접 1cm라 생각하시고 쫙 재봉을 해 주시고요. 시접은 좀 짧게 다듬어 주고요. 거기에 가위집도 넣어주면 뒤집었을 때 훨씬 예쁘게 싹 뒤집힙니다. 자, 9번.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서에는 이 말이 없는데 요거를 뒤집어요. 뒤집어서 다림질로 꾹꾹 눌러서 좀 납작하게 2장을 함께 재봉을 할 거기 때문에 납작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때 이렇게 둥근 부분을 다림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가위집을 넣었을 거고 또 다림질을 할 때 가지고 계신 헤라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다림질하면 훨씬 더 예쁘게 잘 됩니다. 자, 요게 설명서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티치를 시작할 건데 우리가 스티치는 옆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옆선에서 시작을 하면서 노루발 너비만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노루발이 이제 전체의 노루발 너비가 아니고 내 바늘이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가운데에서 노루발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가 노루발 너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마 1cm가 안 되는 간격이 나올 겁니다. 네, 그 간격만큼을 보면서 계속 스티치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래야 돼 어떤 정해진 간격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노루발 끝 쪽을 내가 그게 나한테 정해진 간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봉을 하다 보면 일정하게 계속 재봉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하다 보면 막 이게 지금 눈이 막 아파가지고 막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 건지 어떤 건지 막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나의 시선은 노루발 끝부분을 응시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천천히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맨 끝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줄 한 다음에 딱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설명서에 굉장히 그림으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세봉이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이 됐어요. 네, 천천히 실수하지 않게 작업하세요. 자, 이제 10번. 10번은 헷갈리기가 조금 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모자 만들 때 항상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번 알아두면 우리가 까먹지 않고 앞으로 모자 만들 때마다 써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감 모자에 챙을 먼저 연결을 해주는데
요때는 겉길이, 그러니까 안감의 겉, 또 챙의 겉길이 서로 맞대어 놓고 1cm가 안 되게 재봉을 해주는 겁니다. 약 0.9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네, 쭉 돌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11번.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걸 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림에서 보여주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번에서 지금 만들었던 그 안감과 챙이 연결된 모자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네, 넣으면 되는데 넣을 때 겉감의 겉이 안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겉감을 약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겉감의 솔기가 보이고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로 겉감끼리 맞닿도록 안감의 모자를 저렇게 들어가지고 그대로 딱 넣어줍니다. 이때 이제 너치와 옆선을 잘 맞춰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저처럼 큰 챙을 만드시는 분들은 챙이 크기 때문에 그 모자가 약간 튀어나올 거예요. 챙을 좀 구겨 넣어서 안으로 쑥쑥 들어가게 한 다음에 안감과 겉감이 서로 딱 맞닿게 끝이 똑같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1cm 재봉을 해줍니다. 재봉을 할 때 또 여기서 유의할 점은 창구멍을 남겨야만 나중에 그 부분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창구멍은 저는 한 15cm 정도 남겼거든요. 너무 크게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작게 하면 늘어나서 안 좋으니까 15cm 최소는 남기셔야 좋더라고요. 자, 12번. 이제 다 왔습니다. 뒤집는데요. 이 뒤집을 때 살살 안쪽에 있는 뭐 챙부터 살살 꺼내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창구멍이 늘어나면 나중에 이것도 메꾸기가 힘드니까요. 네, 살살 뒤집을 때 어디까지 뒤집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저도 항상 그렇거든요. 완전히 그냥 속까지 훌러덩 뒤집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뒤집어져야 끝납니다. 자, 13번. 이 13번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남은 구멍을 막아주는 건데요. 그냥 그 부분만 상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엣지 스티치 그 완성선에서 아주 바트게 가까운 선을 만들어 준다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도 메꾸고 또 그 김에 모자도 한 바퀴 삥 돌아오는 겁니다. 삥 돌아서 다시 그 지점으로 와서 겹치게 하고 끝내면 완성이에요. 요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게 안감도 있고 겉감도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재봉을 하다 보면 안감이 저처럼 만약에 얇은 면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시면 밑에 막 깔려서 같이 겹치면서 막 재봉이 돼도 우리가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봉을 할 때 왼손으로 안감을 좀 당겨주면서 겹쳐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재봉을 하는 게 요령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이 예쁜 버킷햇 올 여름에는 직접 만드셔서 내가 직접 만든 모자 쓰면서 여름을 즐기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도전했는데 내가 만든 거 조금 약간 어설퍼요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두 번째 도전하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이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옷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헉헉거리면서 따라가기 바쁜데 두 번째로 만들다 보면 와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거였지 하면서 술술 풀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약간 어설펐던 점도 두 번째에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용기를 잃지 말고 네, 예쁜 모자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예쁜 옷 촥 만들어 가지고 소개해 드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